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천보 시기의 현종의 통치 전략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개원성세의 29년이 지나고 물화천보라고 불리우는 천보 시기로 접어들게 됩니다. 물자가 풍성하고 경제적으로 번영했다는 의미를 담고 있지만 점차 쇠퇴기로 접어들게 됩니다. 그 위기의 조짐은 황제 자신에게서부터 비롯됩니다. 현종이 점차 정무에 열심을 내지 않고 만사의 권태감을 드러냅니다. 자치통감을 보면 천보선년에 현종이 고력사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짐이 장안성 밖을 나가지 않은 지 이미 10년이나 될 정도로 천하가 태평무사하다. 이제 청정무의의 정치를 하고 전신수영에 힘쓸 것이니 정사를 1인보에게 위탁하여 처리하면 어떻겠는가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충직하고 현명한 고력사가 뭐라고 말을 했을까요? 고대로부터 천자가 천하를 순시하는 것은 정해진 도리입니다. 그보다 중요한 것은 황제께서 절대로 권력을 타인에게 넘겨주어서는 안 됩니다. 일단 권력이 이양되고 나서 자신이 세력을 확보하게 되면 다시 돌이킬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현종이 고력사의 충언을 듣고 얼굴색이 변하면서 화를 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고력사는 무릎을 꿇고 발망언이니 죄의 당사라. 제가 망언을 했으니 죽어 마땅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제 고력사는 현종에게 더 이상 충언을 할 수 없는 처지가 됩니다. 천보연간의 위기는 현종이 친정을 방기하고 재상이 자신의 권력을 확충하는 데에만 몰두한 것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당시의 재상이 누구인가요? 바로 영리한 정치꾼인 이림보입니다. 이림보는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환관들을 구워 삼고 현종의 비위를 맞추는 데에만 몰두합니다. 마지막으로 천보연간에 들어서면 계층 간의 갈등이 점차 심화됩니다. 왕공 귀족들과 공주들의 사치와 부패가 심해지고 극도의 향락적인 생활을 영위합니다. 이 시기를 대표하는 시성두보는 날카로운 눈초리로 당시 사회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개원시기의 번영을 노래했던 억석시를 보면 억석개원 전성일에 공사창름 구풍실이라. 예전 개원연간에 번성했던 시절을 돌이켜보면 국가와 개인의 창고가 모두 곡식으로 가득했다네. 한편 천보연간의 혼란한 전국 속에서 지은 시를 보면 주문주육 취하고 노유동사골이라.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구절입니다. 귀족의 집안에는 술과 고기가 썩는 냄새가 나고 길에는 얼어 죽은 시체가 널려 있다네. 당시 비참했던 사회 현실과 두보의 비통한 심정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천보만국의 중심에 섰던 양귀비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양귀비는 본명이 양옥환이고 홍농 양씨 가문 출신으로 수왕조와는 먼 친척 관계가 됩니다. 부친 때에 오면 가문이 쇠락해서 칠품관인 촉주사오를 맡고 있었습니다. 양옥환은 막내딸이고 위로는 오빠와 언니 3명이 있습니다. 양옥환이 10살 되던 해에 부모가 돌아가시고 낙양의 삼촌에게 보내져 양육됩니다. 고향 사천에서 당시 번화한 번영의 도시 낙양으로 이주하게 되면서 양옥환의 운명이 바뀌게 됩니다. 양옥환이 어떻게 무해비의 아들인 수왕 이모와 백년가약을 맺을 수 있었을까요? 우선 양옥환의 미모가 매우 뛰어났다고 합니다. 중국 고대에 환비연수의 고사가 있습니다. 양옥환은 뚱뚱하고 조비연은 바싹 말라 있다. 즉 양옥환은 풍만한 자태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녀는 신체 특성상 땀이 나지 않고 진한 액체가 흐르는데 문지르면 복숭아 향기가 퍼져나갔다고 합니다. 야사의 이야기니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다음으로 그녀는 출신 성분이 매우 좋습니다. 그의 부친과 삼촌이 풍계는 높지 않지만 당시 명문망족인 홍농 양씨 출신입니다. 게다가 수왕 모친인 무가와 양가는 대대로 통혼하는 풍습이 있습니다. 수왕 이모도 양가의 연회 모임에서 양옥환을 보고 그의 미모에 빠져서 적극적으로 구애했다고 합니다. 개원 23년에 수왕 이모와 양옥환이 성대한 혼례를 치르게 됩니다. 이때 두 사람의 나이는 17살인데 천륜이 맺어준 선남선녀의 배필입니다.
그러나 혼사를 치는 지 채 5년이 되지 않아서 시아버지의 탐욕으로 인해서 추문에 가까운 비극이 발생합니다. 현종이 어째서 자신의 며느리에게 눈독을 들이게 된 것일까요?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무해비의 사망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무해비는 자신의 아들 수왕을 태자로 만들기 위해서 공작을 벌이다가 현종의 세 아들을 하루아침에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정신병에 걸려 비명행사하고 말았습니다. 현종은 자신의 잘못으로 세 아들을 죽이고 사랑하는 아내도 정신병에 걸리자 심한 충격을 받습니다. 이제 더 이상 정사에 관심은 멀어지고 마음속에 무상감과 공허함이 몰려옵니다. 현종은 이러한 적막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온갖 기행을 벌였다고 합니다. 수많은 궁녀들에게 비녀의 꽃을 꽂게 하고 나비를 날려서 나라가 앉으면 성은을 베풀었다고 합니다. 겨울에는 꽃이 없으니 궁녀들 사이에 도박을 하게 하고 이기는 궁녀와 잠자리를 함께 했다고 합니다. 이 정도가 되면 현종은 정신적으로 피폐해지고 만사의 무력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그를 다시 청춘의 가슴으로 두근거리게 만든 인물이 있었으니 바로 양옥한입니다. 그러면 현종이 어떻게 양옥한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 장한가전을 보면 무기력한 현종을 위해서 미인을 두루 찾아다니다가 양옥한을 보고 마음에 들어서 추천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력사가 아무리 마음에 든다고 해도 현종의 며느리를 갖다가 바칠 수는 없습니다. 겨울이 되면 황족 일가의 친척들이 여산에 모여 온천을 하고 함께 식사하는 풍습이 있습니다. 계원 28년 10월에 현종은 황실 가족의 모임에서 갓 목욕을 하고 나온 양옥한을 보고 새로운 매력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이 양옥한이 누구입니까? 아들 수왕의 정비인 동시에 자신의 며느리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방법으로 아들 부부관계를 갈라놓고 자신의 며느리를 후궁에 드리는 것에 대한 추문을 피해갈 수 있었을까요? 현종은 예전에 당고종이 무축천을 비구니로 둔갑시키고 사찰에 숨겨두었던 것처럼 양옥한을 여도사의 신분으로 위장합니다. 계원 29년은 마침 현종의 모친인 두태호가 서거한 지 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현종은 정월 2일에 모친에게 제사하기에 앞서서 수왕비가 두태호를 위해서 효순을 다하기를 원하니 여도사로 출가시킨다는 칙서를 반포합니다. 현종은 자신의 탐욕으로 인해 아들 수왕 부부의 천륜 관계를 갈라놓습니다. 수왕은 고력사의 방문을 받고 현종의 의중을 전해 듣고는 자포자기합니다. 양옥한이 여도사가 된 것은 신분을 세탁하기 위한 것이지만 모양새를 갖추기 위해서 태진이라는 도명을 하사받습니다. 일단 여도사가 되었으니 도관에 들어가야 되는데 장한성 밖에 거처하는 것이 아니라 궁 안에 임시로 태진관을 만들어 놓습니다. 이런 걸 가지고 눈 가리고 아웅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는 도사복장만 거치고 궁 안을 자유롭게 활보하고 다니며 후궁에서 현종과 애정행각을 벌이는 것입니다. 참 기가 막힙니다. 천보 4년에 오면 현종이 아들인 수왕 이모에게 새로운 왕비와 짝을 맺어줍니다. 그리고 열흘이 지나자 양옥한을 정식으로 양귀비로 책봉합니다. 이전 혼인을 정식으로 무효화할 수 있는 법적 절차를 마무리한 것입니다. 이제 궁중에서 양귀비는 절대적인 총애를 받으면서 무한의 권력을 행사합니다. 우리 정치사의 일면을 보는 게 아닌가 마음이 씁쓸합니다. 오늘 공부한 내용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현종이 자신의 며느리를 강탈한 사건은 천보영간의 위기를 촉발하는 도화선이 됩니다. 황제가 전제주의적 사고방식으로 황당하고 추악한 선례를 남기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이당 왕실의 피 속에 숨어있는 호족의 기질을 엿볼 수 있습니다. 당고조 이연의 모친이 선비족이어서 전통적으로 형사취수나 며느리를 취하는 풍습이 남아있던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는 현종과 양귀비의 애정 싸움이 벌어집니다. 다음 시간을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